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은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이 상군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했는데요. 함께하는 참여 방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입니다. QR코드를 이용하는 참여 방법인데요.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세요. 그리고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을 클릭하신 뒤에 메뉴 오른쪽 상단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오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촬영하신 뒤에 상군 전문가 톡방에 입장하신 뒤 비밀번호 509417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 상군님 출연을 안 하시지만요. 제가 이 상군님이 주신 알짜배기 정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이 검색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좀 더 빠르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비밀번호 509417 꼭 입력을 해주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어떻게 2부가 진행이 될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로봇 관련주가 이 테마주로서 조금 핫한 모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12월 29일에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에 대한 영상 12월 29일, 2021년 12월 29일 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로 또 1부 때 나눠주신 이 관심 종목 두 종목에 대한 이유, 그리고 한 가지 또 히든 종목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주식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12월 누적 손익만 해도 엄청 나시네요, 전문가님. 네. 수익률이 대단하세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장에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거를 너무 네. 길어가지고 좀 잘라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보시면 너무 기네요. 너무 길어서 자른 게 이겁니다. 이게 단타 종목들이에요. 이게 네. 여기까지 와서 단타만 180% 수익을 냈습니다. 우와. 단타만. 그리고 네. 오히려 이제 그 단기급, 스윙급으로는 한 종목밖에 없어요. 중장기급 종목들을 안고 있고. 네. 이 말은 시장이 수급이 그렇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컥컥 찍어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종목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들 대충 둘러보시면 보통 이름만 들어도 바로바로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네요. 그 날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 시세 분출이 나왔던 종목들을 타이밍 공략해서 수익 실현을 꼬박꼬박 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근데 태반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고요. 네. 그 중에 나머지 그 남은 종목들 중에 한 20~30%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 네, 그 최근에 이외에는, 상승이 컸죠. 네, 그 이외에는 이제 디지털, 영화, 콘텐츠 이런 문화 산업 관련된 종목들 이외에는 이제 기술주 그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종목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들이 태반입니다. 오늘도 수익 내고 왔어요. 오늘도 두 종목 수익 내고 왔고 지금 그나마 있었던 이 단기급 종목 중에 하나는 비트컴퓨터였죠. 네. 비트컴퓨터는 원래 제 계획으로는 정치발을 좀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비대면 관련된 원격 진료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이제 법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뭐 그런 이슈를 기다리면서 좀 한두 달 정도 안고 있어 봅시다라고 했는데 뭐 며칠 안 있다가 오미크론 빵빵 터져가지고 비대면 또 확 타오르면서 네. 이제 2차 부위에 걸리는. 그래서 계획은 한두 달 정도 안고 있으려고 했었는데 이 종목도 뭐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수익 실현해 아니네요. 해버리고 다시 네. 재공략하고 다시 재공략하고 그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 그러니까 종종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오락가락 하는데 수익률을 어떻게 이렇게 내냐고. 사실 단타적으로 접근할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가 더 편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특정 종목 몇 개 안 되는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략하기는 훨씬 더 편해요. 오히려 시장이 다 같이 좋으면 일방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단기급, 스윙급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시장에서는 가는 놈만 계속 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단기급, 스윙급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시장이 오락가락해 시장이 막 안 좋기도 했다가 좋기도 했다가 지 마음대로 특정 섹터에 수급이 몰렸다가 뺐다가 이런 식의 좀 방향성을 잡기 힘든 타이밍에는 뭐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럴 때는 특정 종목을 공략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주식, 이 증권 관련된 시장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너무 어렵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거를 하나로 뭉뚱그릴 수 있다면 참으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저는 주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파생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누적이 한 900만 원 가깝게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 금액만 보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물 파생 쪽으로 이제 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한 달에 900만 원 벌었다고? 그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파생 쪽으로 한 번이라도 접근을 해 보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밑에 이제 세세한 내역까지는 안 보이겠지만 제가 하루인가 빼놓고는 전부 빨간불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900만 원이라는 수익이 한계약 기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접근해 보신 분이 있다면 한계약 기준으로 거의 날마다 수익을 내면서 910만 원을 한 달 동안 20거래일 아직 안 됐지만 이렇게 수익을 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목금이 비어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빠져있는 거지 뭐 다른 날에는 거의 이제 주간, 야간을 가리지 않고 이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차분하게 빨간 맛에 이제 20에서 50만 원 사이권으로 날마다 수익이 이렇게 쌓여 가다 보면은 주간에도 2, 30만 원, 야간에도 2, 30만 원, 주간에도 2, 30만 원, 야간에 5, 60만 원 이렇게 쌓아 나가 보다 보면 1000만 원 정도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1000만 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날마다 쌓아가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건데 그거를 제가 이번 달에도 잘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수익은 한계약 기준이다라는 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조금 잘난 척을 좀 했는데 그럴 만한 수익률이고 정말 그럴 만한 수익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세세하게 보고 있는데 다 빨간불을 켰는데요. 네, 대단한 수익률. 이 수익률 얻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 수익률이 아니고 부분 수익률이라는 점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체 수익률 더 알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입장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509417을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파생 상품 또 주식까지 하루가 정말 길게 또 이어가실 것 같습니다. 하루가 3번 정도 주무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루가 3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또 아프셔서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건강 진짜 챙기셔야겠어요. 제가 정말 잔병치레도 없고 정말 건강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2번째 아팠는데 전에는 이제 감기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열이 거의 40도 가까이 한번 찍어가지고 이 계절에 정말 열이 그만큼 계절도 있으면, 계절인데 지금 시즌이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네. 이 열로 어느 병원도 받아주는 데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다 검사 받고 오래. 근데 검사 맞습니다. 받으려면 2시간 줄을 서야 돼. 그래서 아픈데. 줄을 못 서가지고 집에 한번 쓰러져 있었는데 집에 쓰러져 있다 보니까 39, 40도, 39.6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응급실을 갔거든요. 네. 응급실을 가도
기흉 엑스레이 찍고 코로나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진료실로 들어갈 수가 번거롭네요. 있었는데 네. 거기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도 아니야, 인플루엔자도 아니야, 독감도 아니야, 염증 수치도 없어, 바이러스도 없어. 그냥 열이 좀 많으시네요. 집에 가서 쉬세요. 로 이렇게 돼가지고 또 열나면 어떡하냐고 이랬더니 또 열나면 또 병원 오세요라고 하셔가지고 해열제로 길이길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루를 3번 사시는 전문가님이셔서 정말 이번에는 탈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아파서 뭐 잠을 좀 많이 잤는데 평소에는 새벽에 출근해서 네. 주간장 체크하고 좀 쉬었다가 야간장 체크하고 야간에 퇴근할 때는 보통 1~2시 정도 퇴근을 하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하루가 깁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잠을 잡니다. 네, 원래 주말에는. 몰아서 자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잠이 부족하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올 한 해 보내셨는데 내년에는 더 푹 쉬시면서 좋은 수익률 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주식왕 필살기 시간이네요. 로봇 산업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정말 대거 투입을 했죠. 네.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5G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말은 즉슨 지금 로봇도 어떻게 보면 뭐 전혀 다른 섹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큰 틀로 본다면 결이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실 큰 틀로 본다면 일단은 쉽게 얘기하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예전에는 제가 달리는 컴퓨터라고 자꾸 표현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달리는 생활 공간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이제 얘기가 커졌거든요. 맞습니다. 그 가는 길 과정 속에 과연 뭐 이제 반도체, AI, 뭐 인공지능, 뭐 5G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만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로봇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단순히 기계 조립해서 땡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산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기술 산업에 3년간 240조를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전에 로봇 준비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럼요. 근데 본격적으로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관련 사업이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익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로봇 한다고 했지 다른 종목들은 왜 뛰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거예요. 네. 로봇 산업 자체에 이제 그 자금이 몰리면 관련된 산업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같은 섹터 종목들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섹터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로봇 산업이 이전에 로봇 개발을 안 했던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제서 이렇게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느냐? 돈 많이 들인다고 해서 아니요. 저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상용화입니다. 여태까지는 연구 개발만 했어 계속. 네.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만 했어. 이 연구 개발한 로봇들을 이제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때가 됐군요. 지금 240조를 투자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상용화도 내년부터 바로 시작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식의 지금 이제 기준이 잡혔냐면 지금 내년부터 해가 지금 이제 주행 보조 걷는 거 이제 보조해주는 로봇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반려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빙도 있고 안내 데스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기술의 발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용화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술들이 실제로 실제로 이 기술들을 퍼뜨리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추가적인 자금을 들이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전에 메타버스 그 환경을 이제 설명하면서 왜 안 됐던 이유를 설명했던 게 뭐냐면 여태까지 이미 있었어. 근데 안 됐어. 왜?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라든가 이런 게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봐봤자 끊기네 신기하긴 한데 해서 끝났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준비가 됐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갖춰지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컨텐츠 쪽으로 개발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환경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와중에 NFT까지 들어가면서 P2E 과정, 그러니까 그 가상현실 속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림까지 그려졌기 때문에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연구 개발만 했어. 그냥 그 기계파로 움직이는 이런 거밖에 안 했어. 근데 지금부터는 아니죠. 지금부터는 지금
단순하게 기계 니네들끼리 알아 기계 움직임 기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다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단순 반복 움직임의 기계들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결합된 실질적으로 사람과 함께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융합이 된 로봇들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가 코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아니죠. 아니죠. 네. 지금 LG전자도 이제 바로 이제 뛰어들었고 LG라든가 삼성은 가정용 실생활에 가까운 그런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본다면 사실 로봇판에 이제 공식적으로 먼저 뛰어든 건 현대죠. 네. 현대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미국 기업을 아예 이제 인수를 해버리면서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쪽도 어떻게 보면 달리는 생활공간, 달리는 컴퓨터 그 안에 과연 그 로봇 기술이 없을까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속도 그렇고 자동차 안에도 그 많은 로봇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언맨에서 인공지능 자비스가 막 이런 얘기하면 뭐 자비스 뭐 해? 이러면 뭐 하는 건 뭐야? 로봇이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말하고 로봇이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드웨어 역할이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도달했고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코앞에 있고 상용화를 할 거라는 입장 발표까지 있었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자금까지 더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로봇 얘기하면 언젠간 되겠지 였지만 지금은 이제부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실적을 낼 수 있는 제품이 된 겁니다. 여태까지는 연구 개발 돈 잡아먹는 귀신이 지금부터는 그 돈 잡아먹는 귀신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그 타이밍 시기적으로 이 전환되는 타이밍이 내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은 분명히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통 분모를 가진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관련된 기술들이 너무나도 많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ROS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 기업들부터 해야 됩니다. ROS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됐건 어떤 기술이 됐건 개발을 하는데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로봇 사업을 개발하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거를 할 수는 없어. 이거를 이만큼 로봇 기술을 시작하기 위한 선물 보따리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한 단계를 깔아놓고 시작할 수 있는 이 바탕을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드웨어는 아닌데 하드웨어적인 부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SI 시스템적인 부분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모터, 액추에이터, 센서까지 만드는 종합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기계 조립 땡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모든 역할을 해줘야만이 로봇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베이스나 환경이 조성됐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누가 먼저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따졌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섹터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서 추천 종목까지 저는 지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내일 공식적으로 그 톡방에서 오픈할 종목입니다. 꽤나 오랫동안 예의주시했었고 준비했었던 종목인데 이제서 이제 꺼내 들고 나왔다는 건 차트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제 주가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꽤나 버거운 흐름을 보이려고 보였었습니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맞춰보실까요? 제가요? 최근에 사실 로봇 관련주가 이번 달 들어서 엄청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70% 넘게 상승을 그렇죠. 했다고 하고 이미 너무 상승을 많이 해서 저도 항상 특징주를 보니까 상승을 할 때 살까 하다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네라고 했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네. 기존에 있었던 그 로봇 종목들은 한때 시세 분출이 심하게 나왔던 종목이 그 타이밍이 네. 현대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거 인수했던 타이밍에 이 로봇 산업 막 이렇게 될 거야라고 네. 해서 확 타올랐다가 네.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한천 숨을 훅
이렇게 조정을 다 받은 건데 그렇군요. 다시 이번에는 상용화부터 해서 삼성전자, LG까지 거들었기 때문에 다시 그날의 영광 못 간다? 그 이상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이요. 지금 나왔던 종목들 중에 제가 추천드리려고 한 종목이 있습니다. 맞춰볼까요? 이 로봇 관련 주 중에 있다는 거죠. 네, 있습니다. 있고 네. 지금 힌트를 하나만 더 드리자면 지금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이랑 서비스 로봇까지 발전하면서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인간형 인간형. 로봇이요. 와. 지금 나오기만 하면 대단한. 이 종목을 기술인데. 제가 가지고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세계 최초, 세계 국내 최초. 유일 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솔깃한데요. 가지고 나왔고 지금 재무 상태만 보면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이 회사도 여태까지 연구 개발만 했어. 연구 개발만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곧 있으면 코앞에 머지않은 시점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주가 차트적으로도 충분히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은 타이밍에서 반등세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터지기 직전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못 맞출 것 같고요. 아, 전문가님. 이 중에 있다고요? 이 네. 중에 있네요. 이 중에 인간 로봇을 하는 것을 좀 찾아야 될 휴보2를 텐데. 만든 아, 회사라고. 휴보. 네, 휴보 걸어다니는 유명하죠. 이족보행 이족보행. 네. 네. 그런 어떤 기업이죠? 종목입니다. 앵커님이 못 맞추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도록 하죠. 아, 검색해서 찾아보는 건 반칙 아닌가요? 네, 이미 찾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휴보라고 치니까 나오네요. 네, 뭐죠? 어떤 종목이죠? 레인보우 로보티스. 맞습니다. 맞습니까?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 차트적으로 설명 한번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갓 1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상장 초반 당시에는 뜨겁게 타올랐었던 적도 있었지만 타오른 이후에는 꽤나 오랜 시간 1년 동안 줄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흐를 만큼 흘렀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 꽤나 오랫동안 흘렀던 이 종목이 이제는 지금 주요 이평 라인들 다 돌파 안착했죠. 온갖 이평선들 다 돌파 안착했고 이제 꿈틀거리면서 기지개를 키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로봇 섹터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죠. 앞으로도 지금 좀 전에 얘기했었지만 세계 최초 국내 유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을 타깃으로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굉장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로 드리게 될지 아니면 타이밍 잡아서 드리게 될지는 분명히 내일 이제 알아야겠지만 종목 하나만 갖고 뭐 안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 놓고 이거 간다며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명확한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혹여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흘러내릴 때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목표가 설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들 모두 다 저한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2021년 12월 29일에 방송된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상무 전문가님께서 이 로봇 관련주들 또 특히나 관심 종목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로봇 관련주 테마 어떤 상승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로봇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링크제니시스가 2.14% 상승을 했고요. 유진로봇 3.9%, 4% 가까운 상승률 보였습니다. 로보로봇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로보스터와 휴림로봇은 좀 쉬어갔네요. 로보티즈도 오늘 2% 조정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중에 하나였죠. 1% 오늘 하락하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TPC는 오늘 3.5% 상승을 했네요. 네,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 나무가 오늘 강보합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에브리봇 2.19% 오늘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좀 전에 이 방송 12월 29일, 작년 12월 29일 방송분 보여드렸고요.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로 또 상국님의 수익률 살펴봤네요.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요. 상국님의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509417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인 히든 종목 코너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상구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파워로직스와 그리고 만도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 권유의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파워로직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로서 이 파워로직스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2차전지 보호회로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로서 특히나 이 휴대폰과 이 디카, 노트북, PDA 등 이 배터리 보호회로인 스마트 모듈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카메라 모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 파워로직스. 특히나 이 현대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파일럿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회사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또한 이 전기차 배터리 교체 사이클이 본격 도래 시기가 앞당겨 왔다라면서 이 실적 기대감과 신사업 성장, 이 가속화 전망 기대감 속에서 파워로직스를 관심 종목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앞서 1부 때 이 폐배터리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폐배터리 시장 또 새로운 시장이 또 도래가 되었다. 사이클이 교체가 되는 본격화된 시기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시면서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 파워로직스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8,030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790원의 시초가 파워로직스 장 막판까지 꾸준한 상승세 보이면서 8,070원을 도약하기도 했었네요. 오늘의 종가는 3% 상승하면서 8,03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인 이 파워로직스 최근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12월 20일 부근기에 7,270원이었던 종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 타면서 8,220원 선까지 올라와줬습니다. 그 이후로 좀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어제까지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이와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 오늘 영화테크가 2.7%, 파워로직스 3%, 웰크론 한텍이 1%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MPC는 오늘 1.3% 조정을 좀 받았네요. 9,090원에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옥석 가리기로서 이 파워로직스를
또 골라주셨네요. 네, 매수가와 정확한 진입가, 목표가 라인은 이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두 번째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 바로 만도였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옥석가리기의 종목 만도를 또 꼽아주셨는데요. 이 꼽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특히나 이 만도는 한라그룹의 계열사로 이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장 부품을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업체로서 체인이 없는 페달식 전기 자전거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또 1월 5일부터 시작된 CES 이 박람회에서요.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최첨단 브레이크 시스템, 이 통합 전자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혁신상을 수상을 했다고 하네요. 2년 연속 이 차량 인텔리전스 운송 부분에서 이 혁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만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제품은 또 세계 최초로 일체형 통합 전자 브레이크를 실현을 한 것으로 이 주행 중에 브레이크 이상이 발생해도 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만도와 관련된 섹터로는요, 자동차 부품, 자동차 대표주, 또한 이 전기차와 전기 이 자전거, 스마트카, 리비안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여러 섹터가 이 만도와 함께 또 호재로서 겹치기도 하는데요. 또한 이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발생을 하더라도 정상 작동한다는 점이 또 혁신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 이 기존에 있는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이 자체 제어 장치로는 기계식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단일 박스 설계로 통합해서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네요. 지금 시대에 또 알맞는 제품을 하는 사업군으로서 만도를 또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 만도의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만도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61,5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고가는 62,000원 선을 넘어가기도 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만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12월 22일 부근께에는 56,700원을 횡보했던 만도, 그 이후로 소폭의 상승세 보이면서 리뷰안 관련 테마와 또 맞물리면서 자율주행 관련주 또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67,000원 선까지 올라섰던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 이후로 소폭이 좀 하락세 보였다고 오늘 상승세를 보였네요. 리뷰안 관련주 테마 살펴보고 계십니다. 에코캡 9% 상승을 했고요. 대원화성 5.2% 상승을 하는 가운데 오늘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애플카 관련해서 또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2차 전지, 자율주행 관련주들 오늘 빨간불 켜는 하루였네요. 세코닉스 오늘 4.5% 상승한 가운데 캠트로닉스 1.9%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2%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인포뱅크, 칩셋, 미디어 빨간불 켰고요. 텔랩치스 3.6%, 모트렉스 오늘 7.8% 상승폭 크게 가져갔고요. 파인디지털은 20%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는 하루였네요. 네,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주들 살펴보고 계시고요. 캠시스와 라닉스도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도 어땠을까요? 일부 때 이 자동차 부품주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현대위아 1.5%, SL 1.9%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구형테크가 오늘 10% 상승을 했고요. 모베이스전자 4% 가까운 상승세, 동아화선도 4%, 오늘 일진테크가 대장주였습니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이 애플카의 부품으로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상승폭 참 큰 모습이었고요. 영보화학 2.16%, GMB코리아, 영화 금속까지 3%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히든 종목을 천천히 또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관심 종목 2가지, 그리고 또 히든 종목, 내일 이렇게 또 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종목의 정답은요, 노란톡방에서 밝혀집니다. 저는 힌트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종목은요,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이 초소형 카메라 모듈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카메라 모듈과 이 기타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이 국내외 휴대폰 업체와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또 주요 매출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기업의 매출처를 또 담당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관련 섹터로는 휴대폰 부품, 카메라 모듈 부품, 바이오 인식, 스마트카,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차, 갤럭시 부품주로서 또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섹터가 들어가는 종목으로서 격포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추천의 이 권유의 이유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가파른 상승 전망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출이 무려 38% 상승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282억 원 상승 전망이 나타났는데 282% 상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영업이익은 831억 원, 매출은 무려 1조 3,839억 원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모바일 사업 주요 고객사로 연간 목표치 상향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실적이 예상되는 아주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율주행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확실시되는 종목으로서 요즘 ADAS 이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도 강세죠. 차량용 선행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사업 부분 비중을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이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또 선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졸음운전 감시 등 내부 모니터링을 위한 이 인캐빈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 기업은요 자율주행용 영상 센서 모듈 등 다양한 전장용 어플리케이션을 또 개발 중에 있다고 하네요. 특히나 이 영업이익과 매출의 상승이 가파르게 뜰 전망으로서 올해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또 권유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이 관련 카메라 모듈 부품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 오늘 5.51% 상승하면서 34만 4,500원 선까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캠시스, IM, 디지털 옵틱, 파트론, 세코닉스 등의 또 카메라 모듈 부품주가 있는데요. IM이 오늘 4.8% 상승을 했고 옵트론텍, 자바전자, 파워로직스, 제형솔루텍, 하이비전 시스템도 카메라 모듈 부품주로서 이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옵트론텍은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나타났네요. 또한 카메라 모듈 부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 해석 옵티스, 픽셀 플러스, 동온 아나텍, 나무가까지 있는데 오늘은 픽셀 플러스가 5% 상승하는 흐름, 나노스가 6.4% 조정을 좀 받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즈미드와 더구전자, 탑 엔지니어링 등 여러 카메라 모듈 부품주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즈미디어가 14.86% 상승하면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액트로와 성우전자까지 살펴보고 계시고요. 세 번째 종목, 바로 이 카메라 모듈 부품주로서 오늘의 흐름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 종목에 대한 정답은요. 노란톡방에서 밝혀질 예정이고요. 이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입장이 빠르게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509417 꼭 입력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에 대한 정답 아직 모르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세 번째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로서 올해의 가파른 실적 전망이 또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 이 멀티 카메라와 스마트카 시스템의 이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하는데요. 이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 또 증강현실 이 AR이 또 강세죠. 이 증강현실 기능을 구현하는 핵심 부품인 이 TOF가 대표라고 합니다. 이 TOF는 카메라를 통해서 3차원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 AR 어플리케이션을 고도화할 수 있는 것을 또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니까 조금 더 원초적인 힌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로서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네 글자가 힌트입니다. 네 글자에 해당하는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많은 종목들이 있는 가운데 PD님 조금 더 테마에 대한 종목들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로서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글자. 엠스넥스와 UTI, 라온피플이 있네요.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들도 있고요. 세코닉스도 네 글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화전자, 옵트론텍 이렇게 또 있네요. 많은 종목들이 또 네 글자가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네. 네, 더구전자가 네 글자가 있습니다. 점점 네 글자로서 압축이 되는 가운데 성우전자도 오늘 네 글자라고 합니다. 4.2% 상승을 하면서 오늘 3,905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카메라 모듈 부품주 살펴봤는데 방금 보여준 네 글자 중에서 있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좁혀졌죠. 또한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러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자를 보통 영어로 어떻게 부르죠? 여러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행자를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진행자를 해당하는 영어가 들어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저의 이 넌센스 퀴즈에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정답은 노란톡방에서 밝혀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아신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진입가와 매수가를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또 목표가, 손절가까지 아셔야겠죠. 이 노란톡방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점 아시고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509417 꼭 입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는 상군님의 이 로봇 관련주 테마와 관련해서 또 살펴봤고요. 히든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